안녕하세요, I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 앞에 있는 이 총 WE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글록 34 에어소프트건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WE 글록 34, 그러니까 우리가 글록 34라고 하면은 오스트리아의 글록사에서 출시한 9mm 파라글럼 탄을 사용하는 실총이에요. 글록 17보다 긴 슬라이드와 배럴, 그리고 가벼운 트리거 압력으로 정확도와 사격 안정성을 높인 모델로서 주로 경쟁 사격, 특히 제가 많이 즐기는 IDPA나 IPSC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WE 글록 34 같은 경우는 가스 블로우백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또 슬라이드 앞부분에는 실총과 동일하게 포팅, 컷아웃이 되어 있다고 하죠. 이런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리코일이라든지 반동 컨트롤에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슬라이드 길이는 222mm로서 글록 17보다 20mm 정도 긴 슬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준선의 길이가 길다 보니까 정확도와 사격 안정성을 조금 더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죠. 내부 부품과 챔버의 경우에는 마루이 글록 젠3를 카피해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서드파티 부품 호환성이 마루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튜닝을 하는데 조금 더 용이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글록사의 라이선스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부 프레임에는 별도의 글록 각인이 없습니다. 슬라이드도 마찬가지로 글록 34 각인보다는 그냥 34라는 글자와 택티컬이라는 각인만 되어 있을 뿐 별다른 각인이 없는 것이 개인적으로 단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제품은 대만 현지 기준으로 10만원 초반대, 싸게 산다라고 하면 11, 2만원대도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성비 있는 제품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마루이 글록을 카피를 한 모델이기 때문에 부품도 구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가드라든지 카우카우라든지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 부품들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마루이 근래 나오는 젠4라든지 젠5의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그 구조를 따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품 호환성, 요즘 나오는 이런 새로운 부품들은 호환이 되지 않는 점이 좀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타사 글록들, VFC라든지 여러 가지 SRC라든지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부품의 마감이라든지 단차라든지 외형 피막이 조금은 떨어지는 느낌은 지울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쇄하고서라도 충분히 가스 블로우백 반동을 느낄 수 있는 에어소프트 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내가 직구를 조금 잘한다라고 하면은 이 에어소프트 건, 이 WE 글록 34 같은 경우는 부품 호환성이 폭넓게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들, 조금 구형 모델들에 대한 부품들이 가격이 좀 저렴해요. 국내까지 저렴한지는 모르겠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사이트를 잘 찾아보면은 생각보다 할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몇 년 전에 있는 구형 부품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 대만을 갔을 때 이 젠3 베이스의 마루이 부품들은 거의 국내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거의 반값 이하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저렴한 금액에 아주 성능이 좋은 에어소프트건으로 튜닝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WE사의 글록 34에 대한 제품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구형 마루이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시대에 동떨어진 조금 구형 모델임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만 현지 기준으로 한 12만원대, 13만원대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 말 11월에 대만의 IDPA 슈팅 매치에 참가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총을 가져가지 않고 이 제품입니다.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이 제품은 대만 현지에서 10만원 초반대에 구입을 해서 이너바렐과 호보 고무를 조금 튜닝을 해서 슈팅 매치에 참가를 했고요. 무려 이 총을 가지고 특정 SSP,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튜닝을 하지 않은 요 정도 순정 상태의 디비전을 SSP 디비전이라고 하는데, 이 디비전의 초심자 부분에서 특정 클럽 부분에 1등을 해서 메달도 받았고 이 총으로 우수한 성적을 냈다는 거죠. 여기서 보듯이 실제로 어느 정도 살짝만 좀 손을 본다라고 하면은 WE 글록도 절대 다른 글록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은 괜찮은 제품이면 제 실력보다는 총이 좋아서 1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 나쁜 총이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W 글록 34 베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예전에 나왔던 포세이돈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이 슬라이드인데, 이 슬라이드를 세팅을 했고요. 여기 앵그리건에서 나오는 요 논틀팅 이 아웃바레를 장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튜닝도 가능해요. 요즘 제가 슈팅 매치에서 이 제품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튜닝용 부품들 싸게 삽니다.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멋스러운 슬라이드를 띄고 있는데 제가 대만에서 44,000원에 구입을 했고요. 뭐 이런 것들 다 치자고 하면은 전체 튜닝하는데 한 6, 7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직구라든지 해외에 갈 일이 있을 때 조금 구형 모델들 부품들은 좀 저렴하게 할인 행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성비 있게 세팅도 가능하다는 점이 있겠죠. 하지만 WE의 가장 큰 단점이 있죠. 바로 외현 제형도,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라이센스가 없이 W 각인이라든지 이런 슬라이드의 택티컬 34라는 각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리얼한 느낌이 떨어진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을 구입을 해서 어느 정도 사용을 하다 보면은 내구성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앞서 제가 VFC 글록을 얘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슬라이드 유격이라든지 단차라든지 벗겨짐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품 내구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처음 샀을 때는 이 정도 선으로 쭉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에 나오는 뭐 젠4, 젠5 베이스의 글록 17 같은 경우는 그런 점이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린 글록 34는 젠3 베이스의 내부 부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단점으로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가격대에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10만원 초반대에 구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또 글록 34 같은 경우는 나오는 메이커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WE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루이는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WE의 상위 버전의 메이커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VFC 글록 34가 생각보다 매물도 없고 구하기도 힘들고, 마찬가지로 스타크암스 시절 때 나왔던 제품이다 보니까 오히려 WE 글록보다는 더 떨어지는 작동성 내구성이 있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E에서 나오는 이 글록 34 선택권이 마루이냐 WE나 라는 정도로 나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